자, 오늘은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국가기술 자격증 난이도 비교 동영상 촬영입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학원에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현직 정기과장을 하고 계신데 겸직 여무가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 또 소방안전관리자는 원래 겸직이 안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겸직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완전히 결정이 났죠. 그래서 학원에 현직 정기 과장님을 하고 계신데 이 7개 자격증 중에 어느 거를 취득하면 좀 유리한지 또 쉬운지를 물어보는 문의가 많아서 이 동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 7개 자격증을 따면 바로 초급으로 인정이 되죠. 그쵸?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1000세대에서 2000세대는 뭐 기계 유지 관리자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 비교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제일 쉬운 것은 에너지 관리 기사입니다. 이거 이렇게 된 난이도를 이렇게 하루 준 배경들은 다음 페이지에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인데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 상중하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기기 설비기사, 그 다음에 용접기사, 그 다음에 설비보존기사, 그 다음에 공조냉동기사, 그 다음에 건축설비기사. 제일 어려운 것은 일반 기계기사입니다. 자, 일단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일반 기계를 따면 끝이죠. 일반 기계과 우리 4년제 대학 기계학 학생들은 일반 기계를 따면 뭐 공사나 공단이나 군무이나 공무원들 특히 공사 쪽에서는 일반 기사를 많이 인정해 주고 있죠. 근데 일반 기사가 어렵고 에너지 관리 기사가 쉬운 이유는 다음 페이지를 보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에너지 관리 기사는 자, 일단 필기 100문제, 실기 100문제죠. 그리고 일반 이제 과목이 좀 어렵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사, 에너지 관리 기사는 일반 기기에 비해서 과목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 작업형 들어가는 거, 일반 기기사는 작업형이 50% 들어갑니다. 실기에서 50%. 그 다음에 그 설비 보존 기사도 작업형이 50% 있습니다. 용접 기사도 작업형이 50% 있습니다. 55점. 그래서 전기 쪽 하시는 분들이 그 일반 기기사 2D, 3D 작업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시험만 5시간입니다. 설비 보존 기사는 전기공합, 그 다음에 유공합 이거를 다 회로를 구성하고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작업형이 들어가는 걸 현실적으로 전문 학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작업형을 합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일반 기사가 좀 어려운 이유는 필기 문제도 좀 어렵고, 그리고 필답형 그리 어렵지가 않은데 작업형 2D, 3D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난이도가 높죠. 필기 과목도 좀 이따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3역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료, 유체, 열역학, 동역학까지 아직 들어가기 때문에 역학 문제만 70문제. 그래서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기기사와 조금 전기 쪽에서는 전기기사가 제일 어렵죠. 기계 파트에서는 일반 기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필기시험도 어려운데 자격증까지 있다. 그래서 일단 볼펜만으로 자격증 딸 수 있는 것들은 건축 설비기사나 이는 다 볼펜이죠. 볼펜만 있으면 자격증 딸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조냉동, 그 다음에 여기 건설기계 설비기사. 원래 이게 건설기계 설비기사는 원래 건설기계 기사였거든. 근데 원래 캐드가 있었는데 캐드가 없었습니다. 필답형이 100점으로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 필답형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쉬운 게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이걸 왜 에너지 관리기사도 위에 뒀느냐? 이거는 필기가 좀 어렵고 이건 필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요 중에서 필기가 제일 쉬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설비 보존 기사인데 이거는 작업형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등수를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자, 일단 볼펜 즉 작업형이 없는 거는 뭐가 있어? 작업형이 없는 거는 자, 작업형 없는 거 건축 설비 기사, 공조 냉동, 그 다음에 요 네 가지가 작업형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볼펜만으로 자격증을 따고 싶다. 자급형이 없는 거, 그죠? 이 네 개 중에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자급형이 있으면 가서 몸으로 부딪혀야 되죠. 그래서 2D, 3D를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설비 보전은 공유압, 회로를 직접 작성해야 되고 동작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용접기사는 CO2 와이어 용접이랑 그 다음에 피부가 아크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급형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자급형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건축설비기사나 공조냉동기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 이게 좀 쉬워졌습니다. 옛날에 캐드가 있으면 캐드가 없어졌어요. 에너지관리기사입니다. 특히 대학생들 중에 그 일반 기계가 어려우면 바로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따도 됩니다. 옛날에 건설기계 기사였으니까. 그럼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세부적으로. 자,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기사가 제일 쉬운 이유는 여기 역학이 연력학밖에 안 들어가요. 연소광학은 공식만 암기하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필기가 제일 쉽지 않느냐. 그리고 작업형도 없죠. 그렇죠. 원래 동영상 작업이 있었는데 동영상이 없었습니다. 필답형 100%로 칩니다. 그래서 요 7개 자격증 중에서 에너지 관리기사가 필기도 쉽고 실기도 작업형이 없다. 볼펜만으로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 필기 난이도에서 역학 과목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연력학. 그리고 연소광학 봤던데, 연소광학은 그 공기비라든지 이론 공기량이라든지 이런 거 가는 거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응용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나머지는 암기하는 것들입니다. 계측방표라든지 재료라든지 열설비 쪽은 좀 설계 파트가 들어가긴 하나, 이 7개 중에서는 필기 난이도가 제일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연력학 있지만 그 다음에 실기에 자급형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볼펜만으로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 시험도 1년에 4번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전기 쪽 하시는 분들은 요 자격증이 제일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건설기계 설비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설비기사인데 이게 예전에는 캐드가 있었거든요. 캐드가 없어졌습니다. 캐드가 없어지고 필답형만 봅니다. 작업형이 없죠. 그래서 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계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쉽게 딸 수 있을 겁니다. 캐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 역학이 3개 들어가죠. 재력학, 유체역학, 그리고 연력학이 들어가가지고 이 나머지 과목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4년제 기계과생들이 따기에는 이게 제일 접근성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과에서는 이게 따기 힘들겠죠. 역학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관리기사 다음에 쉬운 게 건설기계 설비기사다. 작업형이 없으니까. 그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기사입니다. 용접기사는 왜 난이도를 제가 3번째에 뒀느냐. 일단 작업형이 들어갑니다. 작업형이 들어가서 피부 아크 용접이랑 CO2 와이어 용접을 해야 되고, 여도 역학이 하나 들어가죠. 재력학이 들어가죠. 그죠? 재력학이. 그래서 실제 용접을 하는 분들은, 용접 산업기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따는 게 제일 좋겠죠. 용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케이스바이스 케이스인데 내가 용접을 해봤다 그러면 요것도 뭐 건설기계 설비기사처럼 난이도가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작업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기계 설비기사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가 좀 난이도를 요 위에 넣었습니다. 용접을 하신 분들은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용접을 하신 분들은. 자, 다음 보죠. 자, 설비보존기사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기계정비산업기사 위에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학이 안 들어갑니다. 역학이 안 들어가고 필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실기가 어렵습니다. 실기가 동영상 50점, 그 다음에 작업형이 2시간 주어지고 50점인데 이 작업형이 좀 어렵습니다. 동영상은 뭐 밸브 종류 맞추는 거고 뭐 플랜지 염인지 이런 거 찾는 건데,
이 전기공합 회로랑 전기유압 회로를 이렇게 시퀀서 제어라고 하는데 A 실린더 전진, B 실린더 뭐 전진, B 실린더 후진, 그 다음에 A 실린더 후진 이런 거를 캐스케이드 선도를 주고 자기가 실제 구성을 해서 동작이 돼야 됩니다. 동작이 안 되면 실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유압 회로라든지 전기공합 회로를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폴리텍 빼고는.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쪽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폴리텍 대학에서 내가 이런 전기공합이나 전기유압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키트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것도 난이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공조냉동인데 기계 파트를 준비하는 분들은 일반 기계를 딴 다음에 공조냉동을 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공조냉동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래 100문제에 나왔던데 100문제에 나왔던 게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 에너지 관리 있죠. 에너지 관리. 이게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연력학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에너지 관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력학. 근데 공조냉동, 설계, 이게 냉동 파트죠. 그다음에 시운자 안전관리, 유지무시 및 공사 관리인데 여기 역학이 안 들어간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연력학 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력학 파트. 연력학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보자면 건설기계 설비기사 실기 난이도도 이것도 100% 필답형이죠. 이게 난이도가 1이면 이거 난이도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1.5 난이도 실기만 해도 실기. 필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 필답형 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기계 난이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난이도를 필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실기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실기 난이도를 봤을 때 만일에 이거 에너지 관리기사 등급이 난이도가 1이라면 건설기계 설비기사 난이도는 한 1.2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공조냉동은 에너지 관리기사가 1이면 공조냉동은 한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 정도. 그 다음에 건축설비기사는 이게 1이라면 공조냉동에 비해서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요? 2.5나 이 정도. 그래서 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설비기사는 필기도 건축 분야, 공조 파트, 그 다음 건축 일반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 기계와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공조냉동도. 그래서 좀 범위가 넓죠. 그래서 실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여기 건축설비기사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기 파트를 봤을 때 에너지 관리기사가 난이도가 1이면 건설기 설비기사는 1.2 정도. 이거 두 개는 작업형이 들어가서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필답형 얘기한 필답형. 지금 요거는 필답형만 보는 거잖아요. 그지? 볼펜으로만 따는 거. 그래서 실기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실기 난이도가. 필기는 좀 쉽죠. 연력학이 들어갑니다.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연력학이 들어가고 실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설비기사인데, 건축설비기사는 건축 일반, 그러니까 건축도 좀 알아야 되고 공도도 좀 알아야 되고 소방도 좀 알아야 되고 전기설비도 좀 알아야 되고 법규도 알아야 되고 필기도, 그러니까 이게 둘이 깊이 놓진 않는데 위생설비니까, 자, 우리 오폐수 처리 있죠. 화장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깊게 놓진 않는데 넓게 놓죠. 그죠? 건축도 알아야 되지, 그 다음 배관도 알아야 되지, 공조능력도 알아야 되지, 소방도 알아야 되지, 전기도 알아야 되지, 법규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필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죠? 역학은 안 들어가죠. 근데 범위가 너무 넓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실기 난이도가 공조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작업형이 안 들어가지만 필답형이 100점인데 필기는 범위가 넓고 작업형도 건설기계 에너지 관리기사 필기에 비해서 3배 정도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하는 게 좀 낫겠죠. 그렇죠.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난이도를 여기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 보죠. 자, 일반기사입니다. 일반기기사는 일단 역학만 7과목이 들어갑니다. 역학만.
보세요. 재료학, 유체학, 연력학, 그 다음에 동력학. 이 역학이 70문제죠. 그래서 필기가 좀 어렵습니다. 필기가. 그리고 작업형이 들어갑니다. 작업형이. 그래서 작업형이 50점 2D 이제 필답형 50, 그러니까 필답 요소수기 50점, 자격형 50점, 2D 3D인데 이 자격형이 다 작업형만 5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만 알아서는 자격증을 딸 수가 없고요. 치수공차라든지 포면걸치기라든지 데이터북 찾는 거라든지 치수공차, 포면걸치기, 기하공차, 재질선택. 제일 어려운 것은 투상이죠. 어떤 기계 부품을 보고 그걸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빼내서 실제 제작이 가능한 도면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학만 70문제가 나오고 필기도 어렵고 건축 설비기 사이에 없는 작업형이 들어간다. 그래서 2D, 3D 툴도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는 케이스 바이스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4년제 대학생이다, 기계과를 다닌다 이러면 이게 쉬울 수가 있습니다. 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전기기사 그거 전기과장이야. 기계 쪽 잘 몰라. 그러면 에너지 관리기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과가 아니고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 관리기사가 제일 쉽습니다. 알겠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세부적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요 에너지 관리기사,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는 일반기기사, 그 다음에 건설기기 설비기사,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기사하고 공존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에너지 관리기사가 좀 쉬워서 일단 요거부터 학원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리기사가 좀 나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쉽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유지관리자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려면 에너지 관리기사가 난이도가 제일 쉬우니까 이걸로 도전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격증만 취득하시기 원하신다면.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국가기술 자격증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